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도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네. 화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죠. 네. 어딜 가나 화인 화교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6천만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인, 특히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한국에서 말하는 재외동포,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조선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고려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700여만 명이나 그렇죠. 돼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타이완에 많지 않잖아요. 타이완에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지 않을까? 저희 지금 5,100명, 6,000명 좀 안 됩니다. 네. 유학생 다 포함이죠. 네. 진짜 단기 너무 비자로 적은 오는 것 사람까지도.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진짜 5천여 명?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화교.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너무 숫자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네. 2만여 명이라는 게 있고 수십만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이게 어떻게 수십만? 저는 아무래도 수십만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수십만까지는 하는데 어렵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중동포를 합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또 귀화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결혼. 그분들을 합쳐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화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표준, 기준이 있잖아요. 네. 해외에서 얼마나 살던가 아니면은 해외에서 태어났던가 뭐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수십만은 좀 말이 안 되는데 네. 여하튼 저는 한국의 주요 검색 엔진을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숫자가 너무 다른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 이 시리즈에 나오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타이완을 위주로 한, 그러니까 타이완 내를 위주로 한 한인 사회입니다. 네. 한인 사회에는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차례로 나눠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시간 순대로 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타이완이 1895년도에 일본 손에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대한제국 이후에 넘어간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미 식민지인데 한국에서 그 당시 이제 조선인이라고 불렀지만 네. 대만에 오고 싶어 할까요? 저 그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최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 좀 하셨죠? 네. 제가 사실 어떤 학교에서 대만 한인들에 대한 역사가 네. 너무 궁금한데 네.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책들을 바탕으로 보면 좀 군데군데 빈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 넣어서 학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준비해서 이제 제일 동포들의 삶과 한인 동포들의 삶을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결과가 좀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시리즈를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선인들이 대만에 건너와 산 거는 사실은 1900년대 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면서. 네, 심지어는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기 전부터 네, 대만에 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이 대한제국 시절. 네, 여전히 대한제국이었던 근데 그때는 시절에. 이미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지. 그렇죠. 그때는 그럼에도 이미 그렇게 돼 불구하고 있죠. 네. 타이완을 오고 싶어 했을까? 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인의 최고의 특산품이 있습니다. 인사며. 바로 그겁니다. 인삼의 수요가 있으면 네. 조선인은 어디든지 갑니다. 그래서 그 1921년 이 박윤원 기자의 글을 보면 네. 당시 대만에 조선인들이 와서 이 화인 상인들한테 인삼을 팔게 됐고 그걸로 또 막대한 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을 거쳐서 대만을 건너오는 것이 아니라 네. 대륙을 통해서 내려가고 남하하다가 네. 하문에서 바다 건너서 대만에 오는 거였어요. 역시 하문이네요. 그렇죠. 네. 네. 이 놀랍게도 1903년에 대만에 건너온 평북 출신 한재룡이라는 분은요. 네. 타이베이에다가 선흥사라는 고려 인삼 대리점을 만드셨어요. 오. 이게 아주 큰 돈을 버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네. 이분 세금은 누구한테 내는 겁니까? 그 당시 세금을 누구한테 세금 거두는 사람 없었나요? 뭐 깡패들한테 자리세를 좀 내거나 아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네. 같네요. 그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옛날엔 좀 그랬으니까. 근데 제가 네. 요번에 이분에 대한 그러면 한재룡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재룡 씨도 아니고 한재룡 씨는 누굴까? 이래서 궁금해서 네네. 신문 자료를 정말 100년 넘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네. 놀랍게도 이분의
얼굴이 있는 사진이 있는 광고가 있어서 네.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최근 또 AI 시대 아닌가요? 제가 AI에다가 이걸 넣어서 복원을 해봤어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아주 잘생기고요. 네. 심지어는 이분이 인삼장사인데 대만에서 사는데 기가 막힌 양복을 입고 포마드 기름을 발라서 머리를 리전트 스타일로 하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게 엘리트예요. 그렇죠. 게다가 옛날에는 포마드 안 하면은 이 상남자가 아니죠. 맞습니다. 아이고 멋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발적인 이동,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인 어떤 상업적인 동기,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동기라면 1930년대가 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요?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태평양 전쟁이 이제 준비하고 있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대륙은 진짜 난리 났었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이 남진 정책을 위한 후방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만에 있던 일본인들이 남방으로 내려가고 그럼 그 빈자리들이 생기죠. 네. 그 빈자리를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서 여기다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광고를 보면 대만은 살기 좋은 지상 낙원, 물산이 풍부한 곳. 근데 그 광고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광고들인데요. 네. 놀랍게도요. 네. 제가 이번에 일본의 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 웬일이야. 만주에도 그런 광고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노동력이 빈 곳을 채우기 그러니까 위해서. 인력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 뭐 진짜 광고네요. 약간 취업 사기의 느낌이 그렇죠. 있는 예, 그런 광고는 광고죠. 다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죠? 예. 특히 이제 대만에 온 조선인들은 대부분 어업이나 운수나 군수 분야를 위해서 왔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친일 부역으로 좀 오셨다는 느낌도 들죠. 하지만 이걸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조선은 경제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세계 대공황 그러면 미국의 대공황만 생각을 하는데 네, 1920년대. 1920년엔 전 세계가 다 공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도 대공황이었고 조선도 당연히 대공황이었죠.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어쨌든 조선을 떠나서 어딘가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대만까지 내려온 거죠. 이 태평양 전쟁 시기가 되면 처음에 1910년에 단 2명의 조선인이 통계에 잡혔는데 1930년대가 되면 1000명을 돌파하고요. 1935년 1500명이 넘고 이제 중일 전쟁이 본격화된 시기가 되면 2000명을 넘습니다. 네.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2775명까지 늘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중화민국의 통계를 보면 약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대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타이완에 있는 인구가 5, 600만? 그렇죠. 그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맞습니다. 일본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선인이 한 3천 명 정도 됐는데 이 사람들이 대만에서 살면서 이 지역사회인들하고 어울렸다는 거죠. 근데 이때 조선인들이 대만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사용했던 언어는 일본어겠죠. 일본어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게 국어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한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또 노동 인구, 군사와 관련돼 있는 군속 인구들이 늘면서 남자들이 늘잖아요. 네. 이 남자들이 일하고 나면 또 놀고 싶죠. 밥도 먹고 쉬고 싶고 이러니까. 혹시 조선노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조선루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사실 이 조선루가요. 허우샤오시엔의 영화 비정성시에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조선루의 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가는 대표적인 관광지 지오펀. 네. 거기에 있는 아미차관. 네. 그 자리입니다. 거기 홍등가라고도 네.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자리는 원래 일본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거 맞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거기에서 하나의 영감을 얻어서 네. 여기 좋다 해가지고 네. 만든 거기도 하죠.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복잡한 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탄광지대였고 맞고요. 탄광지대에는 원래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조선인 노동자, 대만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 타이완의 한인사회에 관해서 최세원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논문을 토대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배도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